네, 수급 분석을 통해 베스트 워스트 종목을 찾아보는 수급 진단 극과 극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렸는데 오늘 시장 그리고 수급 흐름을 보셨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일단 뭐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소폭이긴 하지만 일단 매수세로 계속 진행을 시켜주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 매수가 다소 유입이 되면서 어쨌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강보합권 정도 시세를 유지를 해주면서 시장은 뭐 다소 조금 안정을 찾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 전체적으로 보시면 시총 상위주들의 어떤 흐름들은 역시 이제 관망 심리가 상당히 관망세가 뚜렷한 흐름 속에서 이를테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이슈, 뭐 미세먼지 관련주들이랄지 아니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일부 종목군들,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조금 이제 그 등당히 엇갈리는 모습이긴 한데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 업종들 이렇게 해서 어떤 특정한 방향성 내지는 업종이 시장을 이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두서없이 종목들이 좀 맞아요.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중 무역 어떤 협상의 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우려감 내지는 뭐 기대감이 같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또 관망 심리가 좀 뚜렷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이제 방향성을 지금 잡기보다는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어떤 흐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내지는 또 빠지는 종목들도 이제 그런 류의 종목들이 네. 많이 빠지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망 심리가 뚜렷한 시장 안에서 종목들도 업종별로 방향을 가져가기보다는 좀 개별적인 양상 속에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 방향성 없이 좀 계속해서 15일이라는 빅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좀 관망세 짙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안에서 그래도 외국인이 매도를 좀 멈추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 좀 수급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쨌든 간에 한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6,200억 정도 순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제가 지난주 이 시간 나왔을 때 같은 경우는 그 전주에 보시면 1조 한 5천억 이상 그러니까요. 순매도를 상당히 크게 보여줬었는데 물론 이제 매도로 계속 진행이 됐지만 주간 단위로 어쨌든 매도 규모가 많이 줄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뭐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부 소폭 순매수로 전환해주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주식을 대규모로 팔아 되는 어떤 그런 식의 어떤 모멘텀은 어느 정도 정점을 지난 걸로 일단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어쨌든 간에 지난 한 주간 보시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주 후반 내지는 이번 주 초에 지난 주 후반 주 초반에 나왔기 때문에 고양 관련돼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한 2,800억 정도 순매수로 일단 대응을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이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기관들 이제 동반 순매수로 일단 진행이 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어떤 수급적인 어떤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주가에 어떤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반영을 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사실 전체적으로 아주 개별적인 종목들의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락하는 흐름 속에서 전체적으로는 역시 이제 불안 심리가 좀 큰 그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났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일단 좀 매도세를 보이긴 했지만 매도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이 2천억 원이라는 큰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전체적으로 외국인 또 순매수로 집계가 됐습니다. 수급 흐름이 그래도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종목별로 또 수급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던 종목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코스피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매수를 많이 했어요. 보시면은 뒤에 이제 매도 어떤 종목이 나오겠죠.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매도를 보여준 종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당 부분 매수를 보여준 조금 이제 보통주와 다른 패턴의 어떤 수급적인 흐름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12월 달이다 보니까 역시 이제 우선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이제 배당 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거든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이제 일부 이어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BNK 금융지주나 KB금융 같은 이제 그 일부 은행주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매도 쪽에서도 일부 은행주들이 많이 팔기도 했지만 일부 은행주들은 좀 샀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물론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적인 재료, 이를테면 12월 6일 날 추후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릴 거지만은 자사주 소각 공시가 나온 그 그렇죠. 부분과 연관돼서 상당히 주가가 이제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은행주들은 배당 매력, 그다음에 가격이 많이 낮아진 이런 메리트로 인해서 일부 종목으로 매수가 유입돼 있다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대형주 중에서는 좀 특이하게 다른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종목들 같은 종목들은
대규모 매도가 나온 반면에 삼성전기는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제 그 계속 나온 이야기들,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비교적 견조하게 IT 대형주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르게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역시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이제 매수를 많이 했는데요. 뭐 좋아서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내용보다는 외국인들의 매물이 그쪽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기관들이 사는 그런 입장의 어떤 매수세로 판단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수급 좋은 쪽의 수급 긍정적인 정보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세가 나오고 오늘도 비교적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4분기 예상 뭐 실적도 상당히 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긴 하지만 그 패널 가격이 아마도 내년에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조금 미리 당겨져서 수급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걸 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맥쿼리 인프라나 대한항공처럼 어떤 개별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삼성전자 보통주는 팔지만 우선주라든지 또 일부 금융주에 대한 매수 배당에 대한 또 이벤트와 함께 어느 정도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고 기관이 상대적으로 외국인이 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받아준 가운데 LG 디스플레이는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지금 최근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도 함께 사주면서 또 LG 디스플레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이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제 대규모 매수한 걸로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40만 주 이제 블록데일 관련된 부분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파트론이나 엠시넥스 같은 종목에 외국인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실제로 파트론이나 엠시넥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주가가 상당히 이제 그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아직까지도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휴대폰 쪽에 카메라와 연관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의 어떤 종목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실적 기대감 이런 부분들 수급 유입으로 연결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현대바이오나 HLB 같은 종목 일부 바이오 종목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된 걸로 일단 파악이 됐지만 실제로 오늘 현대바이오가 좀 강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제 현대바이오나 HLB 같은 종목들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뭐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역시 젠백스를 뭐 많이 매수를 했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그 장중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물론 이제 좀 많이 좀 하락을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GV1001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서 어떤 그 임상 시험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 이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됐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에서 BH나 아바코, 심텍과 같은 이제 그 반도체와 연관된 종목들을 일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빠진 종목들도 많이 있었지만 선별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가 유입된 종목들이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주가가 조금 견조하게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그다지 방향성이 없기는 하지만 기관은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내주는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무엇보다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2천억 원 매수한 날 카메라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도 삼성전기를 담았던 것처럼 카메라 관련한 스마트폰 관련해서는 외국인이 그렇게 파는 와중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던 부분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이번 주 수급 베스트 종목 어떤 종목이 뽑혔을까요? 오늘은 뭐 다 아시는 종목 KB금융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분석 리포터들이 뭐 12월 6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230만 주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는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중으로 보면은 전체 보유한 자사주의 8.1% 정도, 금액으로는 한 1,000억 정도 수준의 자사주를 매각을 하겠다, 소각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공시를 했었거든요. 뭐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자사주를 소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그 배당 성향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면 주식 수가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와 연관되어서 이제 배당 성향 자체가 기존에도 은행주가 이렇게 낮지 않았었는데 네.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배당 성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흐름들은 사실 이제 주주가치 개선이라는 최근의 어떤 트렌드와 맞물려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자사주를 이만큼 소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타사 대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어떤 그 자본 비율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의 다른 증권사들의 보고서 내용들도 보시면은 제목들이 뭐 우호적 자본 정책, 주가에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결정이 의미 있는 행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제목을 붙인 그런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대로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3분기 같은 경우는 KB금융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조 2,480억 정도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뭐 사실 그 은행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실적 전망을 사실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강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사실 예대 마진이나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규제와 연관된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어떤 그 전망을 이렇게 밝게만은 전망하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다른 여타 대형 은행주들에 비해서 KB금융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우호적인 어떤 시각들을 지금 계속 내비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주가 흐름도 최근 들어서 보시면 다른 은행주와는 좀 비교가 될 만큼 상당히 그 견조하게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이런 전체적인 자사주 호각이나 어떤 실적 같은 맞물린 부분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어떤 그 자본 여력이나 위험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이해가 되면서 목표 주가도 좀 상향시키는 네. 보고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관지어서 오늘 그 수급 베스트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KB금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최근에 다른 은행주 대비 굉장히 선별적으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타사 이제 은행주 대비로도 좀 긍정적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자사주 소가 이후에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서 여실히 또 견조한 움직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베스트 종목으로 KB금융 긍정적인 좀 진단을 들어봤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상승 탄력적인 흐름 안에서는 큰 기대를 가져보기에는 은행주 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예,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이제 실적 전망이 사실 이렇게 좋지만 않기 때문에 네. 뭐 이 종목이 사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탄력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기보다는 그렇죠. 중장기적으로 이를테면은 저점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다른 은행주 대비로는 그래도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은행주를 사실 거면 KB금융을 사시는 게 맞죠. 그 안에서는 예. 좀 최선호주로 또 KB금융 수급 베스트 종목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렇다면 반대로 또 외국인과 기관 어떤 종목들을 팔았을까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이제 그 코스피 시장과 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판 종목들을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았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이 좀 빠졌기 때문에 IT 대형주 쪽으로 매물이 나온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힐링크나 뭐 KTNG, 메리츠증권증권 이런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다섯 번째 그 순위에 올라 있는 메리츠증권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특히 기관 투자가들은 또 가장 많이 판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증권의 어떤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기관들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나 기업은행, 진매트릭스, 뭐 삼성증권 관련해서 이를테면 이제 외국인들이 샀기 때문에 판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를테면은 그동안에 좀 일부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좀 올랐기 때문에 판 경우 신규 또는 상장주. 또는 네. 실적 우려감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는 이런 식의 패턴이 이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 안에서 메리츠증권증권이 눈에 띄네요. 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급 워스트 종목이 이제 메리츠증권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종목은 그 보도 내용 나온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보시면은 뭐 내용 그겁니다. 이제 부동산 PF를 규제하겠다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금융위원회에서 내년부터입니다. 2020년 7월 달부터는 자기 자본의 200% 범위 내, 그리고 내후년 2021년 7월부터는 자기 자본의 100% 이내까지만 규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채무 보존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메리츠증권증권이 보시면은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보시면 자기 자본 3조 5,200억 대비해서 부동산 PF 규모가 대략 7조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00% 정도까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해서 상당히 높은 부동산 PF 비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와 연관돼서 규제를 한다고 친다면 가장 이제 그 영향을 받을 회사가 메리츠증권이다라는 이제 보고서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나이스 시정평가에서 시정평가 기관에서 역시 부동산 PF 규제 관련된 대형 IB 회사들 중에 일부가 타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보고서도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두 종목이 언급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비율이 높은 종목이 부동산 PF 비율이 높은 회사가 메리츠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이제 두 회사가 언급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는 이제 메리츠증권이 조금 높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당연히 뭐 이를테면 기관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하락하는 그런 그래프 보시면은 증권주가 이렇게 이제 하루에 10% 이상 급락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하게 하락을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특히 이제 메리츠증권증권 같은 경우는 그 전체적인 회사에서 수익, 이를테면 3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1,208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요. 그 수익,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 PF, 부동산 PF를 통해서 일으키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네. 뭐 리테일 쪽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PF 쪽에서 그 내주는 수익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역시 이런 규제가 실제로 현실화되고 그러면 이제 부동산 PF를 거의 반 정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수익성이 조금 나빠질 가능성, 이전보다 좀 내려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와 네. 연관돼서 미리 어떤 그 위험 회피성 매물이 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일단 오늘은 좀 하락을 멈추기는 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속에 부동산 PF 규제 관련해서 이쪽에 비중이 큰 메리츠증권증권에 대해서는 증권사들 안에서도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등 다소 좀 단기적인 이런 악재는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좀 보수적인 관점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까지 좀 이런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반영이 될까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좀 네, 나온다라고 나오고 있긴 판단이 한데. 되는데요. 뭐 아무래도 수급적인 부분을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이제 기관들은 사는 쪽으로 일단 뭐 장중에 포지션이 이렇게 나타나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장이 끝나봐야 알 거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매도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당장의 어떤 단기간에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싸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접근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다소간의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좀 흘러내릴 가능성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확인하신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 타이밍은 역시 올해는 좀 넘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 이제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물론 이제 당장 이게 막 줄이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순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노이즈가 조금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줄여나가는 어떤 그 과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단언하기 좀 어렵고 조금 더 좀 봐야 된다.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은 참고 좀 버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떻게 또 매도를 하시거나 하기 쉽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래도 메리츠증권이 그렇다고 하지만 적자 전환하거나 뭐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조금 견디시는 뭐 인내를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가격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부동산 PF 규제 관련해서 수익성 하락에 대한 우려 점차 커져가고 있는 메리츠증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바닥을 예단하기 쉽지 않은 만큼 조금 더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대응을 하자. 갖고 계신 분들도 조금 참고 견뎌보자라는 보유 관점에 대해서 일단은 좀 보수적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는 해주셨고요. KB금융은 수급 베스트 종목 안에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 유효하다. 은행주 안에서는 최선호주로 또 짚어주셨습니다. 수급 진단 극과 극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우원명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